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4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회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 정상회담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화상 및 전화통화 등으로 5차례 소통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실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1년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고 시 주석이 부주석이었던 시절부터 양국을 오가며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대면 회담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회동 이후 5년 만에 재회입니다. 이날 회동은 중국 대표단이 머무는 물리아 호텔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또 미국 대표단 숙소는 이 호텔에서 10분가량 떨어진 그랜드 하얏트 호텔입니다. 이날 회담은 현지 시간 오후 5시 38분 시작을 했고 오후 8시 50분께 약 3시간 12분 만에 마쳤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경제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이 마주한 두 정상은 건강한 미중 관계 정립 필요성의 원칙적 공감대를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면으로 다시 만나게 돼 기쁘다며 우리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또 만나서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솔직하고 유용한 대화를 나눠왔고 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렇다며 그럼에도 대면 회담을 대체할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 등 동맹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결과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굳건한 방어 약속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이 공화당의 레드웨이브를 막판에 완전 잠재우며 연방 상원 수성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고 향후 2년 동안에도 전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일부터 4, 5일이나 지속되던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의 연방상원의원 선거 개표 결과 두 곳 모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리를 지켜 민주당의 연방상원 다수당까지 유지시켰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거의 빼앗길 뻔했던 네바다주에서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인 13일 극적인 역전승으로 자리를 지킴으로써 연방상원 다수당 수성까지 확정지었습니다. 하루 앞서 12일에는 애리조나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친트럼프파인 공화당의 블레이크 메스터스 후보를 52대 46%, 13만 표 차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50석을 확보해 12월 6일 조지아주의 결선투표 승패와 상관없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순방 외교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도 미국민, 또 미국을 위한 민주당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레바논계 아프리카 재벌가와 사돈이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내딸 티파니가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마이클 블로스와 결혼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티파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두 번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복자매인 이방카와는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대중의 이목을 끄는 활동을 하지 않아 트럼프의 이친딸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인 자녀 4명 중 유일하게 트럼프 그룹의 부동산 금융사기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대상에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티파니와 결혼한 블로스는 텍사스에서 태어났지만 아프리카 유수의 재벌로 꼽히는 블로스 엔터프라이즈 후계자입니다. 레바논 출신 이민자가 1960년대 나이지리아에서 창업한 이 기업은 현재 아프리카 10여 개의 국가에 오토바이, 가구, 기계 등 다양한 물품의 수입과 유통 등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로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해 1월 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티파니에게 청혼을 했고 이날 결혼식은 약 500명에게만 초청장이 발송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재 부인 멜라니아를 포함해 트럼프 가문이 전원 참석했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번화가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83명이 다쳤습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사건을 주말 인구 밀집 지역에서 고의로 폭탄을 떨어뜨린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고 사고 수습 및 배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날 오후 이스탄불의 베이올루 지역 이스티크랄 거리에서 화염이 치솟는 가운데 강력한 폭발이 있었고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히면서 일요일 번화가에서 발생한 비열하고 사악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을 직접 찾았던 푸앗 옥타이 튀르키예 부통령은 사망자 6명 외에 부상자가 83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사건을 사실상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스탄불 폭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조직을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미국 정부의 조의를 공식 거절했습니다. 술레이만 소올루 튀르키예 내무장관은 오늘 미국의 조의는 마치 살인범이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온 것과 같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이번 메시지에 대한 반응은 매우 뚜렷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스탄불 폭발 사건에 대해 조의를 표하는 한편 폭력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밤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측이 주최한 갈라 만찬에서 미일 정상과 짧은 환담을 나눴습니다. 캄보디아 전통 의상 차림의 윤 대통령은 프놈펜 찌노이 짱바 국제 컨벤션 센터 내 만찬장에 도착한 다음 곧이어 입장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인사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 9월 말 유엔 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마지막으로 만났던 한미 정상은 서로 근황을 묻고 기념 촬영을 했으며 원피스 차림의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을 낀 채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오스리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11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